네, 유승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대구의 100%는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이 3월 신학기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에 자율 도입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률이 지난주에 공개가 됐습니다. 교육부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선정을 했거나 선정 예정인 학교들입니다. 눈에 띄는 게 바로 지역별 편차인데 전면 도입하겠다라고 나선 대구는 100%,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8% 세종시였습니다. 그러면 대구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네.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을 한다? 네, 선정 예정인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취재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런 우려가 지난달부터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낮추는 그 개정안을 의결했을 때 교육감 성향에 따라서 채택률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네. 법률상 어떤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교육청이 방향을 가지고 유도를 한다고 한다면 학교 측도 이거를 거부할 수 없을 거다라는 우려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진단하는 근거가 좀 있을까요? 그 숫자로만 접근을 해보면 어떤 윤곽이 보이는데요. 네. 진보 성향 교육감인 지역이 8곳입니다. 근데 채택률이 8에서 25%이고요. 예. 보수 성향 교육감인 지역은 5곳인데 채택률이 41에서 100%까지 올라갑니다.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인 지역은 4곳인데 12에서 45%, 그러니까 정규 평균이 32%인데요. 네.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진보 쪽은 평균 이하이고 중도 지역은 평균 언저리, 그리고 보수 쪽은 평균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육청이 학교 AI 그 디지털 교과서 선정 여부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석 가능한 한 가지 근거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도 절차적으로는 학교 재량 아닙니까? 학교장의 재량입니다. 그렇죠. 네. 다만 이 공문의 흐름이 있는데요. 우선 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 30일에 각 시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네. 이게 자율 선정에 맡긴다라는 내용인데 거기서 교육청은 또 일선 학교들에 또다시 공문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학교 측에서는 2개의 공문을 받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교육부가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그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칙적인 얘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선정 절차를 살펴봐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 운영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이고, 네 번째가 학교장의 최종 선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절차잖아요. 네, 그렇죠. 다만 그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대구시가 어떻게 100%가 나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건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공문이고 네. 안내 공문이고 안내 공문. 교육청에서는 또 다루 연급 공문이 또 같다. 네. 첨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보낸 공문 가운데 13개를 살펴봤는데 대부분은 교육부 공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다만 대구의 공문을 살펴보면 아예 자율선정이란 단어 자체가 누락이 빠져 있고요. 살펴보면 그 우리 교육청은 대구 미래 역량 교육 정책 추진에 따라서 교원 연수 추진, 그리고 학생 1인 1 스마트 기기 보급, 또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반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예. 여기에 따라서 그 교과서 선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하는 건 선정을 기정사실로 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은 학교장한테 있지만 학교장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이렇게 공문 내려보내면 교육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예. 또 실제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정을 했을 경우에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직접 들어가 설명을 했던 교사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감이 교과서 도입을 적극 지지를 했던 곳이고 실제로 채택률도 굉장히 높았던 곳인데요.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선택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또 학교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결정을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는 선정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싶다는 게 영어과 선생님들의 뜻이다라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은 일단 교육청 지침이 그렇고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산이 낭비될 것도 본인도 알고는 계시지만 관리자로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에서 교장으로서 자기도 어떤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선 교사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 이야기였고요. 예. 실제로 제가 통화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뭐 교과서의 실용성 여부를 떠나서 교육청에 문의를 했을 때 이제 웬만하면 선정을 해라라고 말을 들었다는 학교들도 많았고 또 지역 내 다른 학교들이 선정을 하는 추세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교사한테 이야기를 한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대구 교육청 얘기는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학교장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많이 왔다고 했고 이제 우리 교육청이 준비를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독려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 자율 선정이란 단어가 빠진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는데요. 교육청의 방향성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AI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상당수가 교육청의 눈치를 보고 채택을 한 거란다면 사실상 그 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에 그 교과서 도입으로 편성된 예산이 1,602억을 넘어서는데 과연 그 돈이 내실 있게 쓰일 수 있을지도 여전히 남는 의문입니다. 그렇죠. 내실 있게 쓰느냐 마느냐는 얼마나 활용할 의지와 의욕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